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재벌풍수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환이 되면 그냥 많이 춥다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소환을 기운이 가장 깊이 가라앉는 시점이자 그 깊은 곳에서 다음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비법을 과장해서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소환에 무엇을 먹느냐로 몸의 온도와 마음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그 리듬 위에 재물운이 들어올 길을 정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소환 한 끼로 돈기를 데웁니다. 이 문장은 다짐이 아니라 내 운의 방향을 내가 먼저 잡아두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먹으면 손해보는 음식부터 짚고 그 다음에 재물운을 모아주는 한 끼 조합을 알려드리며 마지막에는 먹은 기운이 새지 않게 굳히는 습관까지 마무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환 음식이 왜 운의 스위치가 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흐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집에서 시작되고, 몸에서 시작되고,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소환은 특히 몸의 온도가 운에 영향을 주기 쉬운 때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기운이 굳고, 기운이 굳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지출이 흔들리고 판단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하면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고, 기운이 흐르면 일에 연결이 생기며, 연결이 생기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소환에 먹는 음식은 그날 하루만의 식사가 아니라 올해의 리듬을 따뜻한 쪽으로 맞추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막아야 합니다. 소환에 피해야 할 음식 3가지입니다. 소환에는 무엇을 더 하겠다보다 괜히 건드려서 흐름을 식히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음식은 가장 빠르게 몸을 바꾸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차갑게 들어가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우유, 시리얼, 차가운 빵, 아이스 커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침에 속이 차가워지면 하루의 기운이 느려지기 쉽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면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기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보상 심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날 것과 과하게 찬 성질의 음식은 소환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 냉면, 얼음 든 음료, 아이스크림처럼 몸을 빠르게 식히는 음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화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에서는 다음 흐름이 올라오려는 때입니다. 이때 찬 성질이 강하게 들어오면 몸이 다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짠 자극이 강한 야식은 특히 소환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은 그날의 리듬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늦게 먹으면 잠이 얕아지고 다음 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소환에는 확 끌어올리는 맛보다 은근히 데워서 안정시키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찾다가 정작 운을 식히는 습관을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소환 때 아침을 대충 넘기는 가족이 있으시면 공유로 한 번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절기별로 돈기를 다듬는 실천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환에는 뭘 먹어야 돈길이 따뜻해지느냐입니다. 소환 한 끼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소환 음식은 원칙이 단순합니다. 첫째, 따뜻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모으는 성질과 지키는 성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들어오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어와도 세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환 음식은 데우기, 모으기, 지키기의 구조가 좋습니다. 소환 아침, 재물운을 다지는 추천 식사 5가지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리듬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소환에는 특히 아침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성 부담 갖지 마시고 따뜻하게만 챙기시면 됩니다. 팥이 들어간 따뜻한 음식입니다. 먼저 소환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팥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팥은 그냥 빨간 콩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팥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곡물로 봅니다. 특히 소환처럼 기운이 가장 깊이 가라앉아 있는 시점에서는 팥이 가진 성질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소환은 겉으로 보면 얼어붙은 날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직은 약하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이후 한 해의 흐름을 만듭니다. 팥은 바로 이 미세한 움직임을 깨워주는 음식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정체된 것을 데우는 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환의 팥을 먹는다는 건 억지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굳어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겠다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귀신 쫓는 음식, 액막이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환에서의 팥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의 팥은 나쁜 걸 밀어내는 역할보다 막혀있던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더 큽니다. 특히 겨울 동안 몸이 차가워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지출과 후회가 반복됐던 분들께는 소환의 팥이 기운 리셋 버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팥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팥죽, 팥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메뉴보다 상태입니다. 반드시 따뜻해야 하고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몸 안으로 내려보내듯 드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 숟갈씩 천천히 드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내 몸 안에 정체돼 있던 차가운 기운이 지금 이 온기로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중요한 건 몸이 느끼는 감각과 마음의 방향이 동시에 움직이느냐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급하면 기운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환의 팥은 허겁지겁 먹는 음식이 아니라 기운을 내려앉히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께 팥죽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평소 소화가 약하신 분, 팥을 먹으면 더부룩해지는 분,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풍수는 억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몸이 거부하는 음식을 먹는 순간, 기운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팥의 양을 아주 줄여서 팥밥으로 드시거나 팥 대신 비슷한 성질의 따뜻한 곡물과 국물 음식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팥 그 자체보다 팥이 상징하는 따뜻함 순환입니다. 소 안에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오래를 확 뒤집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막힌 것부터 풀고 가겠습니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바뀌기보다 막힌 통로가 풀리면서 조금씩 숨이 트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소한의 팥을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부르는 음식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정리해 주는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은 콩나물국에 밥을 조금 말아 드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한 음식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팥죽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건 잘 못 먹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풍수적으로도 잘 맞는 음식이 바로 콩나물국에 밥을 조금 말아 드신 방법입니다. 콩나물은 그냥 흔한 반찬 재료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아주 상징적인 식재료입니다. 콩나물은 땅 속에서 콩이 썩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싹을 틔워 위로 올라온 채소입니다. 이 성질 자체가 막혀 있던 기운이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소한의 기운도 그렇습니다. 겉은 얼어 있고 겉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콩나물은 바로 이 소한의 흐름을 가장 일상적인 음식으로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소한의 콩나물국을 먹는다는 건 올해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막혀있던 흐름을 무리 없이 다시 살려보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찬처럼 콩나물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국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국물은 기운을 빠르게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 올라오는 성질을 몸 전체로 부드럽게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조금 말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말 필요 없습니다. 밥 한 숟갈, 많아야 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기운을 깨우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는 행위는 풍수적으로 보면 아주 의미가 분명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밥과 땅에서 올라오는 콩나물이 따뜻한 국물 안에서 하나로 섞이는 구조입니다. 이건 곧 기운이 바닥에서 올라와 몸 안에서 자리 잡는 상징입니다. 국을 끓일 때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물은 맑고 따뜻해야 합니다. 너무 매콤하거나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한에는 자극으로 기운을 끌어올리기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기름을 넣고 싶으시다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추천드립니다. 들기름은 땅의 기운과 연결된 향이 강해서 콩나물의 성질과 잘 어울립니다. 숟가락 끝으로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콩나물국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밤의 기운이 물러가고
낮의 기운이 서서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콩나물국의 따뜻한 기운은 하루 종일 몸의 바탕으로 깔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구독자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한 아침에 팥죽은 부담됐어. 콩나물국에 밥 조금 말아 먹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속이 편하고 괜히 급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조급한 상태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돈을 세게 만들기 쉽습니다. 콩나물국에 밥을 조금 말아 먹는 건 배를 채우는 행위라기보다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속이 편해지면 생각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차분해지면 돈과 관련된 선택도 안정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국을 드실 때 휴대폰 보면서 급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국물 한 숟갈씩 넘기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시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식사가 소환이라는 하루를 의미 없는 추운 날이 아니라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출발점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수했어. 가장 좋은 음식은 늘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 없고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음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소한 아침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콩나물국에 밥을 조금 말아 먹는 한 끼는 운을 억지로 바꾸는 행동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살리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새 출발과 연결되는 음식입니다. 소환도 흐름이 바뀌는 문턱이기 때문에 미역국처럼 부담 없이 시작을 상징하는 국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향이 은근히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은 곡물을 섞은 따뜻한 밥입니다. 흑미, 검은 콩, 서리태 같은 곡물은 풍수적으로 저장의 느낌이 강합니다. 저장은 곧 재물의 그릇과 연결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숟갈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작게 묵는 간식으로 흐름을 단단히 잡습니다. 아침에 데워놓고 오후에 흐트러지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안에는 오후에 한 번 모으고 지키는 조합을 작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고 단맛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흩어지는 것을 모으는 힘으로 보기 좋습니다. 견과류는 껍질이 단단해서 지키는 힘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이런 식입니다. 곶감과 호두, 대추와 땅콩, 건과일 조금과 아몬드 몇 알입니다.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한 번에 손바닥에 올려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부터는 실수 방지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좋은 음식 조합을 알아도 다음 실수 하나로 흐름이 꺼질 수 있습니다. 아침은 따뜻하게 먹어놓고 오후에 아이스 커피로 한 번에 식혀버리는 경우입니다. 또는 저녁에 단짠 야식으로 리듬을 깨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본인 실수 패턴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거르고 커피만 마십니다처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에서 실수 패턴별로 대체 식단을 짧게라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은 실수 TOP3를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녁은 따뜻한 마무리로 운을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소한 저녁은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를 덮어주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몸을 데우고 마음을 풀어주는 마무리입니다. 생강차는 깊게 데우는 방향으로 좋고, 대추차는 편안함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계피향이 부담 없으신 분은 은은하게 들어간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딱 한 가지를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비와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불안한 마음에서 잘 새기 쉽습니다. 차 한 잔은 그 불안을 가라앉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먹은 기운이 새지 않게 굳히는 습관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기운을 채웠다면 그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생활로 마감해야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운은 땅에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발입니다. 소한 하루만큼은 집에서도 맨발을 피하시고 양말이나 실내화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10분만 족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소환에는 밤을 길게 쓰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일찍 누워서 몸이 회복되는 리듬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이 새는 선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정리되는 날입니다. 나는 급하게 쓰지 않고 차분하게 모읍니다. 이 말은 남에게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소환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결국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다음 절기 콘텐츠를 더 빠르게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소한 한 끼로 돈기를 데웁니다. 짧아도 됩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 운의 기준을 내가 찍는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화는 가장 추운 날로만 기억되기 쉽지만 풍수에서는 다음 흐름이 준비되는 문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문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찬 것을 줄이고 따뜻한 국물로 아침을 잡고 오후에는 작은 묶음 간식으로 흐름을 단단히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로 마음을 정리하고 발과 잠과 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숨이 편해지고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운은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댁에 따뜻한 기운과 단단한 재물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재벌 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